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이제 많이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또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더 봐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오히려 1차 팬데믹 당시의 주가만큼이나 거의 최저점 가까이 지금 근접을 해 있는데,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잘 해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전 세계 증시나 국내 증시가 뭐 최근에 조정은 좀 받긴 했어도 미국 증시는 아직 큰 폭의 조정은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데미지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미중 간의 어떤 화해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된 것은 있어도 기업의 본질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항목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면 오히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주가가 될 것이고,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잘 샀다 할 수 있는 자리, 그쵸? 여러분들 그런 자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꾸준하게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또 빠르게 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K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현재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1차 팬데믹 당시에 최저점하고 이격이 얼마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래 꼴이긴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이런 라인 대비해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엄청난 신고가를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시는 지금 실물 경제와 실물 경기와 엄청난 이제 뭐랄까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실물 경기와 지수가 엄청난 괴리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조금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게 딱 어떤 이유 하나 때문이야 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들이 잘 이렇게 좀 섞이면서 단순하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영향은 아니었어요. 물론 개인이 굉장한 개인의 엄청난 유동성 장세이긴 했어도, 그런 개인의 특징적인 부분들도 포함됐고, 코로나에 대한 것들도 포함됐고, 그 다음에 어떤 장단기 금리에 대한 부분도 부담감이 작용이 될 수도 있고, 환율에 대한 영향이 없다가 최근에 환율이 소폭 조금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전망치,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우려감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약간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 우려감,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최근에 국내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슬슬 바닥이 좀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단번에 우리나라만 단독적으로, 자, 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물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를 좀 더 빨리 케어를 하면서 오히려 반등이 더 셌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이제 좀 더 상승폭을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정 괴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경기는 이런 식으로 반등을 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수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실물 경기가 이만큼이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래프에 대비해서 못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우려감이 꺾이게 돼 있죠. 자, 결과적으로 앞으로 최종적으로 증시와 실물 경기가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은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서 기다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양적 완화나 통화 정책들이 계속해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오히려 경기가 올라오기도 전에, 경기가 반등을 하기도 전에 지수가 올라갔던 게 다시 경기 쪽으로 내려온다? 우리나라만 단독적으로? 이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빠지게 내버려 둘
자금들이 그런 자금들 아니에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도 상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단독적으로 그렇게 오히려 진짜 현재 실물 경기 위치로 이게 다시 한번 어떤 주가가 내리꽂을 확률은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변동성은 클 수 있으나 오히려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단에서 실물 경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경기적인 부분을 보면 이거는 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자, 일단 하이닉스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공급 과잉, 그렇죠? 공급 과잉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메모장을 켜드릴게요, 차라리. 자, 일단은 현재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디램 현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나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99일, 거의 한 100일 정도 동안 한 번에 반등 없이 그냥 계속해서 현물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디램 가격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런 발언도 있어요. 세계 3위 이제 디램 생산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쪽에 이제 CEO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난 13일에 열렸던 온라인 투자 행사에서, 자, 다가오는 9월하고 12월의 매출이 이제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버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자신만만했던 그런 마이크론의 태세 전환에 시장은 조금 우려감을 키우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가격 하락세는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난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그런 영향이 가장 큰 것이겠죠. 일단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야 디램 가격이 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여러 전망들, 여러 관측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상반기에는 디램 고정 거래가가 한 17.8%까지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모든 업종이 많이 그렇게 영향이 좀 받긴 했지만, 자, 코로나에 따라서 이제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서 디램을 적정량보다 많이 구매했던 클라우드 업체들이 좀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의 서버 디램 재고가 한 5월의 어떤 수준에서 최근 7, 8주까지 계속 늘어났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할 게 없어진 이런 수요 업체들의 가격 인하를 요구를 하면서 공급사에서도 낮은 가격에 어쩔 수 없이 또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디램 가격이 좀 하락을 보인 겁니다. 이제 지난해 말보다 삼성전자의 재고가 한 4%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8%대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또 이번 달 17일 공개한 어떤 대화웨이 반도체 차단 조치 여파로 인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에다가 디램 또 낸드 플래시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다시 이제 우려감을 확대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가격 하락 전망이 더 우세해졌다라는 평가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는요, 지난달 말에 열렸던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자, 조정 국면이 과거의 하락기 때처럼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하반기에는 이 5G 스마트폰들 그쪽에 어떤 모바일 디램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2분기에 침체가 됐던 이런 모바일 사업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도 세계 70개국에 좀 출시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뺏겼던 어떤 일부 국가들이 화웨이나 애플 쪽으로 이렇게 밀렸던 그런 점유율을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스마트폰부터 해서 슬슬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화웨이 이런 주요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한 시점을 연말로 좀 늦춰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하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산성이 높은 이런 최첨단 제품들을 출시를 해서 수익성 방어에 좀 나설 계획이다라는 포부도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낸드 플래시에서 현재 주력 제품인 96단 제품에서
128단으로 고도화가 되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좀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좀 고도화될수록 같은 제품을 팔아도 이익 증가폭이 커진다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은 좀 하락하겠지만 그 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 2분기 발표 실적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나 시장 분위기에 대비해서도 괜찮았어요. 분기 실적을 보시면 그쵸?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까지, 그러니까 3, 4분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만 해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업의 본질 자체인 실적 대비해서 가치평가,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단가이긴 하나,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폭을 보이냐, 반등을 해주냐, 지금이 저점이냐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우리 세 가지에 대한 리스크인데, 그 중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자, 거기에 대한 가장 크게 데미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화웨이 제재겠죠. 그래서 화웨이 제재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우리 중국 쪽에서는 또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 제품을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단은 가장 큰 초점은 거기에 좀 달려 있지 않나.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런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화웨이 제재, 요게 가장 두 가지의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로 반영이 바로 될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 짓고 좀 여기서 겁을 먹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럴 만한 자리도 아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자, 8월 19일 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을 때 75,000원 종가 기준 찍었을 때, 이때 당시 제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단에서는 7만원에서 7만 5천 사이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한번 1차라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단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7만원에 최대한 가까운 라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7만원 부근에 머무르고 있는데 화웨이 제재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돼서 어떤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7만원 밑에서는 좀 더 그래도 평소 대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 한번 해볼. 자,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쫄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악재가 터졌으면 뭐 지금 이런 대형주들이 갑자기 뭐 하한가 찍고 이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보수적 관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런 어떤 뭐 지금껏 뭐 가격이 반등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디램 현물가가 뭐 반등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화웨이 제재에 대한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반등 당시에 뭐 접근을 하셔도 좋겠지만, 하지만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언더슈팅이 과하게 나온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매력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방금. 그쵸? 7월 19일 날 이날 말씀을 드렸는데 75,000원이 일단 밸류인데 여기서부터의 하방은 언더슈팅이다. 그럼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일단은. 그쵸? 물론 노이즈는 있지만 일단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더 빠져줬잖아요. 더 땡큐잖아요.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날 4%나 빠졌는데 4%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로 반등해주잖아요. 이게 뭐 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 꺼져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도 다 똑같은 시선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런 단가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뭐 이때는 뭐 시장만 빠져서 빠진 겁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저희가 다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기 전에 우리는 수익을 다 미리 챙겨 놓은 거죠. 왜?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영향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챙길 건 챙기고 재접근을 하자라는 관점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8월 10일이죠. 삼성전자 10%대에서 우리가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했고요. 저는 좀 중장기 종목들, 대형주, 우량주들도 챙길 것들은 좀 챙겨가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쵸? 에코프로비움도 16%대, 현대차도 54에서 60% 가까이 됐을 때 수익 실현, 카카오도 뭐 15에서 9%, 10% 이런 식으로, 인선 ENT는 뭐 그 당시에 테마로 좀 접근을 하기도 했고,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바라봐도 되고, 현대차. 그쵸? 이렇게 좀 챙길 거는 챙겨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에 대한 영향을,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장이 폭락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는 일단 챙겨놓는 거죠. 굳이 뭐하러 그렇게 기회비용을 날립니까? 물론 졸린 선생님이나 버피 스타일로 굉장히 장투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그리고 또 자금적인 부분, 시드적인 측면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는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타일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도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스타일이 이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최종 매도로서 수익을 챙겨드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길 건 챙기자.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챙길 건 챙기자. 6만 원대의 저항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분할로 챙길 건 챙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중장기 종목들도 기회가 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잡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부분들, 어느 정도 차익 시세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챙길 건 챙기고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제가 트레이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10% 이런 식으로 우리도 수익을 챙길 거는 챙겨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8% 12%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분할로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전략 매도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챙길 건 챙겨가고 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사업 내용이 매일매일 바뀌지는 않지만 업종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들, 전반적인 국내 시장 분위기, 또 환율에 민감한 종목들은 환율 폭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폭넓게.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본업이 있으시면서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면서 종목을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이런 브리핑들을 계속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고 이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 관리만 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저가 매수 찬스가 왔을 때는 또 매수를 하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뭐 제가 봤을 때는요. 공격적으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가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좀 분할로서 비중 관리만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지금도 저점에서 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은 뭐 추천주를 담아드리기에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은 하이닉스를 좀 직접적인 추천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분할로서 담는 전략 그대로 이 관점 유지해 주시고 비중 관리 잘 해주신다는 조건 하에 하이닉스를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 8월 30일을 제외한 자 달력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24일부터 28일까지 그쵸? 이때 이 주에서 요 마지막 주라고 칠게요. 이 주 빼고 여기 마지막 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이슈들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외국인들이 선침해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벌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동안 그거에 대해서 평단 관리하고 비중 관리하고 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을 포착을 해보니까 이번에 지금 뭔가 이슈가 있겠거니 뭐를 선체매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 다음 주에 이슈나 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테마로 접근할 만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벌써 다 선체매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따라가야죠. 그들은 아직 수익권이 아니에요. 평균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외국인이 그 수십억 수백억 원치 사들인 그런 테마성 종목들도 아직 손실권이에요. 약손실권이에요. 그들은 한 번 더 이제 개인들이 몰려서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슈팅이 나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지금 외국인들 어떤 그런 시세에 맞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을 제가 VIP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VIP방에 오픈을 해드려야 되는 점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좀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그리고 우리 반도체 대장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관심 있고 또 반도체 업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은 전달 내용들이 있는데 다 전달하지 못해서 조금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됐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제가 어쨌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도 또 추가적인 정리된 내용들을 깔끔하게 제가 다시 해서 또 업로드를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일단 현재는 트레이딩 시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 시장이지만 빠질 때 사들이기 좋은 종목들은 또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일부가 또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이 한번 가져보시고 저희 VIP 회원님들은 앞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진 상황에서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함께 준비를 할 거니까 아직 편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 방으로 오신다면 지금 이런 거를 같이 발맞춰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VIP 가입 의사가 있으시고 가입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난 유튜브를 통해서 받는 정보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